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거의 본체도 안 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죠. 완전히 all passing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잡아 가둔 나라, 그리고 부정선거를 자행한 나라, 그 같은 나라예요. 그 나라에 슈퍼 301조를 발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슈퍼 301조가 뭐냐? 그 발동이 되면 해당 국가는 미국과 어떠한 거래도 무역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나라는, 또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과 너무나 같고 이재명과 너무나 똑같아요. 이재명과 대한민국이 거울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이 뭐 저렇게 당하는 것은 뭐 바람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나, 우리 대한민국이 저렇게 된다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어떤 꼴을 당하게 되는지, 또 어떤 일을 저질렀기에 이런 슈퍼 301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어떻게 될 건지 예상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대만은 진먼다오에서 실탄 3만 발을 사용한 대규모 실탄 사격 훈련을 개시했습니다. 자, 미국은 진먼다오 일대 중국군 감시를 강화하고 나섰는데, 자, 여기 동영상을 보시면 야간에 불꽃이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고 있죠. 예, 소리도 막 투타타타 나갑니다. 자, 진먼다오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중국 바로 본토 코앞에 있는 섬이죠. 여기에서 진먼다오에서 제일 가까운 맞은편에 있는 중국 섬까지 거리가 불과 2km. 그리고 이 진먼다오에서 맞은편에 있는 중국 본토 샤먼까지가 불과 7km. 그러니까 연평도와 북한보다 더 가까워요. 훨씬 가까워요. 여기에서 그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어제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미 특수부대가 여기에 인계철선으로 가 있죠. 그린베레가. 그러다 보니까 어쩔 건데 하면서 3만 발을 사격을 하는 군사 훈련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어떠한 도발을 할까 그 감시하기 위해서 미국의 P-8 포세이돈 정찰기가 이렇게 작전하고 있는 모습도 탐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또 시리아는 드루즈족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정부군을 공습했어요. 그리고 시리아 대통령 제거, 그러니까 암살해라 라는 장관의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시리아 접경 지역에 있는 드루즈족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는데요. 그 접경 지역에 있는 드루즈족이 우리는 이스라엘로 국적을 바꿀래? 이스라엘 관할로 우리는 넘어갈래? 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군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리아 정부에서 그걸 차일피일 미루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드루즈족 민병대와 또 시리아 정부 성향의 민병대가 전투가 붙은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 드루즈족 상인 한 명을 납치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 정부군이 그 드루즈족 민병대와 시리아 정부군 측 어떤 성향의 민병대가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을 뜯어 말리고 제압하기 위해서 기갑부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군이 아니 여기는 우리 관할인데 어디 감히 하고는 그 시리아 정부군의 기갑부대를, 전차부대를 폭격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리아 정부군은 이스라엘에 지금 꼼짝도 못하죠. 그러면서 이런 보도가 이스라엘 하임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자, 이 사람이 디아스포라 담당 장관이에요. 아미차이 치클라라는 디아스포라 담당 장관인데, 시리아 정권을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흐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의 암살을 촉구했다 라고 하는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시리아 정부군은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초정통파 정당들이, 그러니까 하레디 여기 징집하는 법안 요거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레디들을 징집하지 않습니까? 그 유대교 사제가 되고자 하는 자들.
그 초정통파 정당들이 3개월 안에 하레디 징집 면제법이 통과 안 되면 의회를 해산할 것이고 재선거할 것이다 라고 통보를 했는데, 어제 그 유대교 정당 7석 가지고 있는 유대교 정당 하나가 빠져나갔다. 그래서 지금 여유가, 이 연정 여유가 2석밖에 없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었죠. 자, 그런데 또 나머지 남아있는 정당들에서도 의회 해산하고 재선거할 것이다. 자, 그러면 네타냐후 정권 심각해지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 대화가 더 필요하지만 뭐 급하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이 영국, 독일, 프랑스가 바로 이 이란의 포괄적 행동 구상 2015년에 합의했던 바로 그 하위 당사국들 중에 하나씩이죠. 이런 그 영국, 프랑스, 독일도 이란이 8월 말까지 핵 문제 합의 못하면 스냅백 제재를 하겠다. 이건 뭐냐? 그러니까 그 2015년 이전에 했던 그 제재, 그 합의 이전에 했던 제재, 이란 석유 아무도 사면 안 되고 하는, 뭐 무역도 이란하고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제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같이 압박을 하고 나섰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악시오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미국과 동맹국들은 8월 말까지 합의가 없으면 이란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합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그리고 친이란 민병대는 이라크 내 미국 기업이 운영 중인 유전 2개소를 드론 공습으로 파괴시켰습니다. 사상자는 다행히 없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북부 지역의 쿠르드족의 관할 구역에 있는 미국의 HKN사가 운영하는 유전 2개라고 합니다. 그 2개를 이렇게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상황입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NSC 부의장은 지금 허세를 좀 떱니다. 트럼프의 50일 최후 통첩에 대해서 허세를 떠는데, 극적인 최후 통첩을 보냈고 세상은 떨었지만 유럽은 실망했고 우리는 무시한다. 이런 SNS를 올렸어요. 자, 여기 보면 해석을 하면 트럼프는 크렘린에 극적인 최후 통첩을 보냈다. 그러니까 50일 내에 휴전하지 않으면 100%의 관세를 때리고, 그리고 러시아와 석유 거래를, 원유 거래, 또 천연가스 거래, 이 에너지 거래를 하는 나라에게는 500%, 최대 500% 관세를 때리겠다라는 최후 통첩했죠. 세계가 그 결과를 예상하며 치를 떨었다, 공포에 떨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호전적인 유럽은 실망했다. 아, 이거 좀 약하지 않냐라고 실망했고, 러시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 신경 안 쓴다. 이렇게 허세를 떠는데, 네, 정말로 그렇게 허세를 떨어도 되는 것인지 50일 후가 기대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에 실망스럽지만 아직 그와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러시아에 재차 협상 기회를 제안했는데, 뭐 이건 뭐 당근과 채찍 당연한 거죠. 자, 류테 나토 사무총장은 중국, 브라질, 인도에 신신당부한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러시아 에너지 구매하면 500% 관세 때린다 하는 거, 그거 그들에게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 브라질, 인도, 바로 이 세 개 국가가 러시아의 원유, 천연가스 지금 다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사지 마라. 니들 세컨더리 보이콧 맞는다. 이렇게 촉구를 했고, 폴란드 외무장관은 미국과 나토의 협정, 그러니까 류테 사무총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죠. 100억 달러의 나토 돈을 구성해서 미국은 돈 내지 않고 유럽이 돈을 내서 그 100억 달러 가지고 미국제 방공무기, 미사일, 탄약 등을 구매해서 우크라이나에 준다 하는 그거죠. 그거 유럽 납세자들이 내는 것보다 러시아 동결 자금을 가지고 활용해야 된다. 우리가 돈 내는 거 좀 그렇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체코 그리고 프랑스도 아니 우리 유럽 돈이면 유럽 방산업체 걸 사용해야지 왜 미국 걸 사용하냐라고 또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이탈리아도 또 지금 반대 분위기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자체 방산업체가 있는 나라들은 아니 우들 걸 써야지 왜 미국 걸 쓰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러시아의 FSB에 매수돼 국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의 군 주둔지 폭파 공격을 준비하던 내국인 6명을 체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게 이자들이 적국에 매수가 됐는데 돈을 얼마씩 받았냐? 전부 다 $10,00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10,000가 안 되는 돈을 받고
자기네 군의 주둔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체포됐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 없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돈을 안 줘도 하는 자들 많겠죠. 아로 받지 않습니까? 그때 통진당. 네, 그런 참 상황입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슈퍼 301조 어느 나라일까요? 지난주 브라질 반미 좌파 정권에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미국이 이번에는 브라질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일명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을 적용해 브라질의 대미 수출을 전면 차단하는 제재 조치가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조치가 겨냥한 타겟은 룰라 대통령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제301조에 의거 브라질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브라질에 슈퍼 301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현지 시각 7월 15일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브라질의 미국 기업에 대한 공격, 미국 근로자와 농민에게 해를 입히는 재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라며 다른 정부기관, 의회, 정책자문단과 협의한 결과 철저한 검토와 잠재적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USTR은 디지털 교역 및 전자결제 서비스,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관세, 반부패 및 투명성, 지식자산권 보호 미흡, 에탄올 시장 접근 제한, 불법 산림 파괴 단속 부실 등 6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브라질에 협조를 요청했다라며 브라질 정부에 서류와 증인 등을 보낼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브라질 정부가 이에 응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루이스 이시나우 룰라 브라질 대통령에게 보낸 공식 서한에서 브라질의 부정선거와 민주인사 탄압에 대응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선거와 미국인의 기본적 언론 자유에 대한 브라질의 교활한 공격에 대해 미국은 2025년 8월 1일부터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에는 더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USTR이 언급한 무역법 제301조는 1974년 제정된 법률로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유형의 상품을 수입 금지하는 징벌적 법률인데요.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는 미국 정부가 이를 해제할 때까지 유형, 무형의 재화를 미국에 수출할 수 없습니다. 2024년 기준 브라질의 총 수출액은 3,370억 달러이고 이 중 미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인 401억 달러 규모의 교역 상대국인데요. 미국에 철강과 원유, 농축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브라질은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할 경우 전체 수출의 12%가 날아가는 치명타를 받게 됩니다. 브라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브라질 경제에 타격을 입혀 룰라 정권을 흔들고 현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자이르 보우소나르 전 대통령을 구하기 위함인데요.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브라질 국내 정치 상황과 판박이인 대한민국,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좌파들 그리고 국내 언론들은 좌파의 사주를 받으니까 룰라 대통령을 마치 아주 선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부패 덩어리죠. 룰라는 자기가 전 대통령을 할 때 그 국영 석유 회사의 장부를 조작해서 거기서 이제 이 비자금을 만들어서 저수지를 만들고 그 저수지에서 돈을 퍼서 이제 정치 자금 만들어서 자신의 정당을 최대 정당으로 만들고 누구하고 똑같죠 하는 내용이 뭐 그랬던 혐의로 감옥 갔다가 왔는데 이렇게 좌파들의 총집결로 또 부정선거를 통해서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룰라 이전의 대통령은 보소나르 우파 대통령이죠. 그 우파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슈퍼 301조를 발동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입니다. USTR이 브라질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의 통지입니다. 자,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합니다라는 것이고, 자,
거기에서 어떤 걸 조사하겠냐? 6가지가 있는데 저는 밑에 지식재산권 보호, 에탄올 시장, 불법 산림 파괴 이건 이제 명분이고 핵심은 1번과 2번, 3번이라고 보고 1번은 디지털 교육 및 전자결제 서비스. 브라질은 이 분야에 종사하는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X, 그리고 트위터죠. 그리고 유튜브 이런 것들을 검열해서 친좌파 성향의 컨텐츠나 그 게시물은 오케이 해주고 친우파 성향의 게시물은 검열해서 유튜브 같으면 노란 딱지 붙여버리고 그리고 트위터 같으면 X 같으면 삭제해버리고 자 이런 검열 행위를 한다. 그게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왜? 아무나 떠들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시장이 막 활성화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 유튜브 때리잡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브라질이 일부 무역 상대국에 부과하는 더 낮은 특혜 관세율. 그러니까 미국에는 관세를 그대로 받고 중국에는 관세를 아주 낮춰서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국 수출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요거 또 세 번째 이제 여기 핵심인 것 같은데 반부패 및 투명성. 브라질은 부패 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뇌물 및 부패와 관련한 우려를 사고 있다. 이거 이제 루라를 겨냥한 거죠.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국영 석유 회사 장부를 조작해서 돈을 만들고 그걸 이제 자기 쫄개들에게 나눠줘서 국회의원 당선시키고 다수당 되고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자, 이랬기 때문에 이런 혐의를 가지고 조사하고 여기에 확실하게 혐의가 나오면 슈퍼 301조 발동한다. 이겁니다. 자, 이 조사의 무역대표부 조사의 발단이 된 게 바로 7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죠. 우리도 받았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에게도 줬던 바로 관세 얼마 하겠다 하는 그 사안에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든 거죠. 나는 자이르 보소나루 전 대통령과 알고 교류했으며 다른 국가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를 매우 존경했다. 재임 기간 중에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매우 존경받아온 지도자였던 보소나루 전 대통령을 대하는 브라질의 방식은 국제사회의 치욕이다. 이 재판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마녀사냥이며 즉시 끝내야 한다. 이거 여기다가 윤석열 이름만 딱 갖다 붙이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브라질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자유선거와 미국인의 기본적 언론의 자유에 대한 브라질의 교활한 공격. 그러니까 불법선거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관세 50% 때리겠다 이제 이 내용인데 여기 대해서 이제 이게 좀 약하지 알았어 슈퍼 301조 해서 아예 니들은 미국에 하나도 수출하지 못한다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브라질은 어떤 타격이 있을까? 브라질 전체 수출 3,370억 달러 중에서 중국이 28%, 미국은 12%. 그러니까 중국이 있는데 미국 어때? 안미 경중이야. 그런데 전체 교역 중에서 12% 날아가면 이거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완전히 그냥 마이너스 경제 내리꽂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브라질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품은 철강, 원유 이게 이제 주인데 브라질 없으면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철강 받을 데 없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받으면 되죠. 원유 중동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브라질과 교역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은 타격이 없어요. 대체 국가가 많으니까. 그런데 브라질은 12% 사라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정권 흔들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너무나 연관성이 많다. 이재명 스스로도 연관성 많다고 했어요. 브라질 룰라 빗대며 증거 없이 기소했다. 나도 증거 없이 기소했는데 증거가 저렇게 많은데 증거 없이 기소했다라고 하면서 룰라도 증거 없이 기소했다. 우파 대통령이. 우리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아요. 똑같으니까 똑같이 당하면 돼요. 둘 다 무슨 짓을 했냐? 자, 질문을 한번 저희들이 만들어 봤습니다. 자신을 빈곤층, 소년공이라 주장하는가? 예스, 둘 다 예스예요. 룰라도 나도 어릴 때 정말 어렵게 살았고 어릴 때 공장 다녔고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부패 사건으로 기소당한 적이 있는가? 맞죠? 여기도 예스, 저기도 예스. 아까 뭐 국영석유공사 여기는 대장동 화천대유 만들어서 저수지 파서 거기다 물 확 담고 또 백현동 해서 물 더 담고 또 뭐 지역화폐에서 물 콸콸콸 담고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반미 친중 성향이냐?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가? 두말하면 잔소리죠. 300석 중에 167석, 이거 민주당 거고 2중대, 3중대까지 다 합하면 180석 훌쩍 넘죠. 여기도 513석 중에서 372석 부정선거로 대선 부정선거 예스 맞죠. 그리고 정적을 탄압하고 있는가? 자기의 직전 대통령 윤석열, 직전 대통령 보선하루 둘 다 지금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똑같아요.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고 이재명 자신도 룰라와 같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둘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라질은 룰라 보유국이기 때문에 슈퍼 301조 미국에 무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타자는 어딜까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왜 미국과 거래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돼야 할까요? 이재명 보유국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찍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재명을 찍지 않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너무 억울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